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왜 연예인들은 법인으로 투자를 할까요? 제가 좀 특정 연예인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꼭 연예인뿐만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직장인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때도 요거 법인 잘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제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건가요? 나중에 은퇴하고.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죠.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다가 그 월급을 내가 만든 법인에서 나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월급을 준다. 자, 그럼 일단 현금 흐름, 물론 매출에 대해서 늘려야 되겠지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둘 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 직장 동료분, 상사분에게 인사를 드렸을 때 유일하게 딱 한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박 과장, 그때 제가 과장이었으니까, 그럼 박 과장은 회사 그만두면 건보료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다른 분들은 뭐 회사 다니고 뭐 할 거야? 월급 뭐 못 받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그분은 이미 한 단계 더 나가신 거예요. 건보료 어떻게 할 거냐? 야, 정말 제가 그 말 듣고 이분은 뭘 아시는 거라 해서 그때 제가 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더니 정말 저에게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인, 그리고 뭐 사진 이미지, 이거는 제가 전혀 이분들을 뭐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검색창에 연예인 법인 투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연예인 법인 투자 관련 기사들이 있는데 아마 이 기사는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더 나오면 더 나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셀럽도 아니고요, 그런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법인 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만 좋은 거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같이 좋은 거 해야죠. 좋은 건 원래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앞에 기사에서 제가 주요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세 가지였어요. 자, 연예인.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연예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연예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고소득자.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연예인 분들의 생활을 다 알지는 않지만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때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게 또 끊기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희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관련 기사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게 꼬마 빌딩이에요. 자, 이 꼬마 빌딩의 특징은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부동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라는 거지.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크게 두 개예요. 수익형 아니면 시세 차익. 우리는 이 둘 중에 최소한 하나는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둘 다 하면 좋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꼬마 빌딩을 원하는 이유가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게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비주거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결론을 한번 좀 내려드리자면은 법인은 가급적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하십시오. 주택 하지 마세요. 원래 용도도 좀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세금 너무 많이 나와요. 뒤에 제가 사례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법인이죠.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이 법인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의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분산입니다. 분산. 명의 분산이 엄청 좋고요. 그러니까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 우리 맛동산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가서 개인이 아니라 법인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시간을 분산시켜야 돼. 특히 뭐에 유리하다? 증여 상속에서 그게 유리합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10년마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찢어서 나눠버리면은 절세에 있어서 유리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가 뭐예요? 대출이죠. 일반적으로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 평균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보다, 즉 개인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대출이 좀 더 잘 나와요. 한 10%포인트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샀을 때 개인으로는 70%, 7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법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8억, 심지어 9억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었죠. 내가 법인을 설립하면은 이 법인을 통해서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셀프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인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법인에서 월급 2개를 받고 있어요. 한 10개 받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유리한지 좀 볼 건데 항상 우리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쓰니까 개인은 나, 법인은 법인 이렇게 명의를 분산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대출 활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 이제 뒤에 뭐 붙으면은 보통 4.6%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과밀업체권에서 이제 좀 잘못하면 중과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좀 특별히 이슈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부유 단계에 있어서는 종부세도 좀 유리해요. 제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하지 마라 그랬었죠. 주택을 하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법인으로 상가, 비주거용을 하면은 종부세가 보통 공시가격 80억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한 50억짜리 꼬마 빌딩 산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겠지.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제가 법인으로는 이거는 갭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내가 월세를 받잖아요. 누구 거예요? 법인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라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나한테 돈을 좀 빼오고 싶다. 내가 개인적으로 막 자유롭게 쓰고 싶다. 그러면 급여하고 배당으로 빼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텍스가 세금이 또 들어가. 그래서 이 세금을 내가 이중으로 내니까 손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내가 폭넓게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관련돼서 사업과 연관된 내가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임대소득을 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법인 만들어서 월급을 또 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 마세요. 이건 연말정산 때 걸려요. 어떻게 아냐? 제가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연말정산 때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배당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법인카드 쓰는 거. 근데 그 법인카드는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양도 단계. 이게 제일 크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개인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예요. 근데 법인은 24%밖에 안 돼요. 절반보다 조금 더 넘죠? 그런데 24% 거의 될 일이 없어. 과표가 3천억 넘어야 되니까. 제 꿈 중에 하나가 제 법인으로 법인세 세율 24% 내보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통 19% 정도를 내요. 이게 한 200억까지거든요. 근데 개인은 45%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딱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받는 기본세율하고 똑같은데 보시면 6에서 45%인데 여기 과표를 잘 봐야 돼요. 10억 넘어가면 45예요. 그럼 여기 지방소득세가 붙으면 49.5가 나온다. 거의 50%죠. 절반이 나가버리죠. 자,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24%. 근데 24가 되려면 과표가 3천억이 넘어야 돼. 3천억 넘어서 24 내실래요? 아니면 나는 그냥 2억만 하고 9억 내실래요? Why not? 3천억 내는 게 낫죠. 많이 번다는 건데. 많이 벌고 많이 내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요. 애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이거 좀 강조 좀 해주세요. 피디님. 아시겠죠? 자, 그래서 3천억 넘고 24%. 그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2억은 넘고요. 요 200억 이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이제 대부분 다 19% 세율 이렇게 됩니다. 근데 19% 하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45보다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전현무 씨. 저랑 나이도 같은데.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뭐 TV 채널 틀면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분이 올해 초에 이제 어디 방송사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반이 세금이다. 남는 게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 절반이 세금이다.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전현무 씨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소득의 대부분을 다 개인으로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받고 계시니까 전부 다 종합과세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세금이 나가겠죠. 물론 이제 따로 뭐 하시는 재테크가 있거나 이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현무 씨가 이제 내가 세금이 너무 절반으로 나가니까 좀 힘들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방송을 할지 모르니까 나도 나중에 좀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런데 그걸 이제 꼬마 빌딩 50억짜리를 사신 거예요. 뭐 충분히 재력이 되시니까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인 명의로 샀을 때 양도가 100억, 그리고 취득가 50억, 그리고 필요경비 제가 5억 정도 잡았어요. 이제 이때 필요경비는 취득세라든지 뭐 리모델링 하는 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 잡았을 때 양도차익이 45억이 나오는데 5년 정도 들고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개인 양도세는 1년에 2%씩 해서 5년이면은 1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벌써 양도차익이 10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율이 45%가 나온다. 세금 얼마 나와요? 19.3억 나옵니다. 거의 20억 가까이 가죠. 그럼 내가 100억에 팔았는데 세금 내면 80억. 80억이 되네? 이제 80억 가지고 물론 큰 돈이에요. 다른 걸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미리 법인 명의로 샀다. 제가 명의를 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법인으로 사면 개인 양도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만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갔을 때만. 근데 우린 법인으로 갔잖아. 이게 두 개 길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없지만 대신 세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세금 얼마 나와요? 9억 2천 나오죠. 얼마 차이 나죠? 10억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사면은 100억, 50억을 사서 100억으로 만들었어요. 엄청 투자 잘한 거죠. 5년 만에 했다면은. 자, 그런데 세금 내고 나니까 한 80억 정도 남는 거야. 근데 법인으로 하니까 90억이 남어. 자, 그럼 이 사람은 80억, 이 사람은 90억. 그럼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취득가 50억짜리가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사라 그랬잖아요. 꼬마 빌딩 같은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건물주니까. 이 월세가 개인으로 받잖아요. 어떻게 돼버려요? 합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전현무 씨 사례를 들자면 방송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게 45% 세율 최고권에 들어갔어. 근데 월세가 들어가면 얘는 최소 45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법인으로 받았다. 그럼 이건 법인 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거나 나한테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주거나 나한테 급여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나는 직장가입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희 그 전무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 그거였어요.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요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법인의 장점은 명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보유기간에서 자유롭죠. 내가 오늘 취득하고 내일 팔았는데 내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한 10억이 올라버렸다. 건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양도세가 아니라 그랬잖아. 법인세라 그랬잖아. 양도세는 2년을 보유해야 된다고요. 근데 법인세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19% 세금 내면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개인으로 내가 샀다. 근데 정말 내가 투자 잘해서 하루, 한 달 만에 10억이 올랐다. 세금 얼마 나와요? 50% 나와요. 1년 미만이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남 좋은 일 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양도세 중과. 주택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상가는 해당이 안 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무려 75%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레버리지 활용 가능한데 지금 금리가 아직은 높죠.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감당한 수준 내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받는 편인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인 대비 제가 영속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인 물건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지분을 잘 넘기면 세금 낼 거 내고 그러면은 증여나 상속을 깔끔히 끝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 법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다 못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볼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댓글 제가 보고 좀 많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제 법인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이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자, 좋은 질문 주셨는데 PD님 명의로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 명의로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하는 1세대에 이 법인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나는 나, 너는 너거든요. 맞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종부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시는 분들은 개인 명의로는 좋은 녀석을 하나 딱 가져가서 비과세를 만들어요. 그리고 법인으로는 가급적 비주거용 상가 같은 거 합니다. 완벽히 끝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법인으로 내가 월세를 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가 나오겠죠. 법인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돈을 급여나 배당으로 뺐어요. 세금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한 2개 있고 법인 사업자 좀 2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세금 나와요. 계속 1월달 매달. 네, 많이 벌고 많이 낸다. 그래도 살짝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따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양도세를 그냥 법인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다릅니다. 완전 이게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혹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이렇게 뒤에 뭘 딱 꽂으면 실제 리얼 월드로 갈 수 있고 가짜 세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이 상태에서 주택을 내가 법인으로 신규 취득했다.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곧 12월 달 되는데 법인 종부세 고지서가 만만치 않아요. 좀 금액대가 작은 거 하나 갖고 있더라도 보통 한 5, 600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고정비가 약간 들어가긴 해요. 제가 우리 개인 사업자 분들한테도 강조를 드리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법인세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 이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맛동산 여기 세금 지우기에서 이거 하는 순간 안 볼 거야 사람들이. 나 관심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요것도 알아야 되지, 법인세도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세무대리인 이분의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체대조표, 손익계산서. 여러분들이 언제 해요? 그냥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10만 원, 뭐 15만 원,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른데 그런 것들은 좀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저는 굉장히 싼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